한국 선교가 조선의 부국강병을 꿈꾼 고종의 윤허로 시작됐다는 내용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농촌의 복음을 전파하며 지역 상생까지 도모하는 선교 활동이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공공신학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달 30일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작성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6회 장로교회 날 개최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의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온 것을 그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시기는 그보다 앞선 1884년 고종의 윤허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당시 선교 개척자를 기억하는 사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66년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사망한 병인 박해를 구실 삼아 조선을 침공한 프랑스. 같은 해 통상을 거절했음에도 서해안에 중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출몰해 수로를 탐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평양 군민들이 격침시킨 사건으로 벌어진 조선과 미국의 전투. 해외 열강들의 간섭과 세도 정치 등으로 혼란을 겪은 19세기 말 조선. 고종은 부국강병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1882년 고종 19년에 제물포에서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듬해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위한 자원을 요청하고자 미국의 보빙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사절단과 우연히 만난 미 감리회 목사 존 가우처는 당시 일본에 있던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한국 선교의 가능성 타진을 요청합니다. 복귀한 사절단은 고종에게 전기 기술과 우편 등 신문물의 중요성을 보고했고 맥클레이 선교사는 김옥균을 통해 학교와 의료시설 설립 허가를 제안했습니다. 1884년 7월 2일 고종은 고심 끝에 이를 허락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서울 정동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미국 선교본부에 조선에 보낼 교사 1명과 의사 1명을 청원했습니다. 그의 보고 덕분에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가 조선에 정착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감리교의 전파가 같은 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정국이 생겨났고 또 학교와 병원이 이제 설립하게 되고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 선교가 시작된 7월 2일을 고종 황제 선교 윤허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진 전시회를 통해 당시 선교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조선의 선교의 불씨를 지펴준 맥클레이 선교사의 순종을 본받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 초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은 가우처, 맥클레이, 아펜셀러,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여 낙후 지역 선교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단한다. 감리회는 오는 8월 신학생들과 함께 가우처 목사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학술 세미나와 선교 여정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선교 초기의 교회가 이 민족을 계명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들의 그 좋은 점을 기억해서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140년 전 조선에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낸 맥클레이 선교사. 한 선교사의 헌신이 미랄이 되어 큰 열매를 맺은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도심지 이탈로 농촌 지역은 점점 지역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농촌 지역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상생과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과 연결된 교회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헌신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전주에서 진행된 농촌 선교 현장을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익산 맹산교회 앞마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전주 금암교회의 성도들로 이날은 웅포면 맹산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마을 잔치를 열 계획입니다.
성도들이 손발을 맞춰가며 해낸 선교의 헌신은 지역교회와 농촌 주민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들어보면 마을 사람들이 교회하고 그전에 이렇게 담을 좀 쌓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를 통해서 또 마음을 많이 열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전북의 다양한 농촌 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을잔치 행사는 금암교회 달리다굼 농촌선교 프로젝트 중 하나로 벌써 12년째 헌신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인근의 농촌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아서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 농촌 선교를 시작했고 그때 이름을 그 성경에 나오는 달리다굼 그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농촌교회, 힘든 농촌교회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자고 해서 10여 년부터 이 달리다굼 국내 농촌 선교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농촌 선교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핵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구호가 있는데 구호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맙시다라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있는 교회가 농촌 교회를 도우면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교회도 드러내지 말고 오직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교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마을잔치에서는 풍물 공연부터 시작해 노래, 가요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한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농사일이 다 끝나고 말분들이 오늘 굉장히 즐겁게 즐겼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교회를 안 다니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큰 동네 분들이 뭔가 의지하고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금암교회의 농촌 선교는 마을잔치 행사 외에도 낙후된 지역의 교회를 보수하거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인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공존을 만들어가는 전주 금암교회의 헌신이 지역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연대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기독교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공공신학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흥과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결속력 약화, 일부 목회자나 성도들의 일탈로 차가워진 외부 시선, 교단 내부 갈등과 마찰 등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공공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바울이 행한 폭넓었던 선교 역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공공성에 기반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에 그 공공성에 대한 그 이해가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다 통달한 학자로서 그 언어 쓰는 것 자체가 그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상대방을 의식하고 그 용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최 회장은 타문화를 이해하는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공공신학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를 예로 들며 팀 켈러 목사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미국 내 기독교인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인문학을 활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리디머 장로교회는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 뉴욕 3군데 지역에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회의 다양한 공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공공선교 역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그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기독교적 향기를 사회 안에서 우리가 품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공선교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갖춘 대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달 30일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작성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2023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시민을 공개 처형한 사례 등 북한 인권 실태와 기독교인 탄압에 대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또 기독교 등 종교 탄압에 대한 증언도 포함됐는데 한 탈북민은 USB의 찬송과 설교 말씀 등을 받아 신앙을 지켰다며 혹시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성경 2권은 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시작으로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과 2023년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을 제정해 종교와 미신행위, 외국 노래, 남한식 말투와 대화를 쓰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발간된 북한 인권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 탈북민 508명의 진술에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만들어졌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6회 장로교회 날 행사를 오는 9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총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개최할 장로교회 날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로교 헌법의 이론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함께 개최됩니다. 또한 장로교 교리를 공유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들은 이날 함께 남서울 선언문을 발표하며 장로교단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선포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플랫폼 초원이 이단 교회를 걸러내고 안전한 교회 정보를 제공하는 교회 찾기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초원 측은 그간 많은 사용자들이 이단 걱정 없는 건강한 교회를 찾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왔다며 이단 교회의 정보를 배제하고 정통 교단에 등록된 안전한 교회만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원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50년 이상 이단 연구를 해온 이단 전문 매체 현대종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현됐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8회기 신학부 세미나가 제주 서귀포 동홍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 첫 강연자로 나선 대신대 임종구 교수는 합동총회 신학 정체성과 정통성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임 교수는 합동총회 신학의 정체성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성경 무호성에 담긴 신앙과 신학으로 채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마포중앙교회 신현철 목사는 신학 정체성 선언문의 교단적 의미를 강의했습니다. 신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과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총회 신학 정체성 12선언문과 해설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회 신학부 부장 송유화 목사는 총회 산하 각 노회와 지교회에 합동총회 신학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르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 수가 3일 오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으며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22대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상임위에 청원 심사 소위로 회부되며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에서 1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브리핑에서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부상자가 1명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사상자는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40여 년 경력의 버스 기사로 알려진 운전자 A씨에 대해 운전 부주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급발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강도 높은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이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술은 49%, 외래 진료는 30.5% 축소될 것이라며 1, 2차 병원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은 서울 아산병원을 찾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 고용보험의 신고조차 되지 않아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배송 위탁 계약을 한 택배 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근무자의 산재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 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49,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유권자 1,27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 시 두 후보는 각각 43%와 4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 박빙 구도였습니다. 주요 유럽국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승리가 아닌 협상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가디언에 따르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는 유럽 15개국 정기 설문조사에서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방식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의 완승을 점치는 이들이 다수인 국가는 에스토니아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나머지 14개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힌두교 행사 압사사고 사망자 수가 11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3일 AP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우타라프 라데시주의 주도 러크나우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하트라스 지역의 힌두교 행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서둘러 현장을 떠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현지 경찰은 이번 사고로 최소 116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80명을 넘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최근 조약 체결을 대대적으로 과시한 러시아의 행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호프만 전 미국 중앙정보국 모스크바 지부장은 현지 시간 2일 푸틴 대통령이 북러 협정 체결을 적극 공개한 배경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 또 호주 등에 러시아의 적이 되면 대가가 따를 것임을 보여주는 KGB식 정보작전의 모양새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내일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전 중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전북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 31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통일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문화를 접한 주민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 등 아직도 북한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 탄압도 여전한데요.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끝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